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영혼을 위한 7단계의 치유의 힘, 영혼 해부, 캐롤라인 미스가 지은 Anatomy of the Spirit, 치유의 힘입니다. 이 책은요. Dream and 출판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의학과 직관입니다. 인간의 에너지장,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나 에너지로 고동치며 이 모든 에너지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체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일부 양자 물리학자도 인체의 생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그릴 수 있는 원에 반지름만큼 뻗어나간 에너지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정보의 중심이자 고도로 민감한 지각 시스템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오가는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일종의 의식 전류인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삼라만상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직관이 지각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장에서 오는 에너지장에 담긴 이 메시지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내부와 외부의 온갖 경험이 만들어낸 일련의 감정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력, 이러한 감정의 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조직에 영향을 주는데 삶을 구성하는 이 경험이 바로 생물학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은 모두 세포 조직이나 에너지장에 반드시 기억을 남깁니다. 신경생리학자인 캔다스 퍼트 박사가 증명한 대로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 물질인 뉴로펩타이드는 물질로 전환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몸 안에서 물질적으로 존재하며 세포 및 조직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사실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뇌가 문제를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정의 화학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소리가 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일어나 빨리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라. 퍼트 박사는 빌 모이어스의 치유와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의 형태가 있지요. 우리 마음, 우리 몸의 세포마다 모두 마음이 있습니다. 모이어스, 감정이 몸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퍼트,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나요?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지요.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물학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마치 라디오 방송국이 특정한 에너지 파장에 따라 작동하듯이 각각의 신체 조직과 시스템은 특정한 감정적, 심리적 에너지를 처리하고 흡수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즉 몸의 각 부분은 특정하고 세밀한 주파수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주파수로는 전달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바로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파수가 강해지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병이 심각해진다는 뜻인데 이는 병이 악화되는 원인인 스트레스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첫 인상에 머물기. 자기 자신이나 읽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직관적인 인상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에 주의하세요. 대부분 사람은 미래나 미지의 장소를 안전하게 지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건강한 직관이나 통찰력이 아닌 안전한 직관이나 통찰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읽는 사람의 욕구에 들어맞지 않는 인상은 쫓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심장에 총을 맞은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아내가 자기를 속인다고 의심하면서도 간통하는 아내와 마주하지 않는 게 표면상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는 직관을 드러내는 대신 분노와 상처를 몸의 심층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결국 가슴의 통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아내의 속임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일깨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듯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런 안전한 접근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건강의 적신호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삶이 제시하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객관적인, 개인적인 안락함이라는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삶에 깃들여 있는 신의 존재를 헤아립니다. 우린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신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신도 전통도 고통에서 도망치는 삶을 보호하거나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무수한 영적 가르침은 모두 영적 교훈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권합니다. 직관적인 능력을 개발하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경험에 내재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객관성이 열쇠. 정확한 직관의 척도는 얼마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명확한 느낌에는 그와 관련된 감정 에너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느낌에 감정이 개입됐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은 오염된 것입니다. 읽어주는 사람이 받은 인상에서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는 느낌이 귀로 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전자의 흐름을 함유한 빠른 정신적 이미지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을 읽을 때 나는 에너지 센터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약 5초 후에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해 스스로 멈출 때까지 계속 펼쳐집니다. 그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걸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읽으려면 우선 그 밑에 흐르는 원리부터 공부해야 하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치료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자신의 직관적인 능력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개념과 일련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려면 육감의 반응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자기가 살아온 역사가 바로 자신의 몸이다. 에너지 의학에 따르면 우린 모두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몸 전체의 모든 시스템을 건드립니다. 위가 조여오고 심전도가 증가하고 갑자기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은 온몸을 편하게 합니다. 섬세하고 고요한 생각은 미처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중 많은 생각은 의미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바람처럼 그냥 몸을 스치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내용과 관계없이 먼저 에너지의 형태를 띠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길은 몸의 시스템 속에 차츰차츰 천천히 날마다 쌓입니다. 여기 젊은 환자에 대한 의사 노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과 의사였는데 복부 언저리 오른쪽에
예리한 통증을 느끼는 데다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우울은 모든 상태가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에너지 내지 생명력이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지갑이 열린 채로 내 돈을 누가 가져가서 써버리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환자는 몸 오른쪽 췌장 주위에 유독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노먼에게 이 환자가 아주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데 그런 계속되는 부담감이 불안의 원천이라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에 무섭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소견을 말한 후에 그 환자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했더니 노먼은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에게 일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삶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환자는 병원을 그만두고 싶지만 가족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노먼은 그가 췌장암의 에너지 진동을 가졌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진 직업상의 좌절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노먼의 충고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이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의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았으며 따라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치과 의사는 직업상의 비애와 덫에 걸린 감정이 몸의 화학물질과 건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패턴을 더 쉽게 알아차립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태도와 의견, 신념이 맺고 있는 관계가 생물학적인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치유 과정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리를 철저히 느끼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정신적 단계에서 물질적 단계로 마지막으로 몸의 단계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몸을 만든다는 이 생각은 우리 자신이 병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병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일 때 병이 생기고 또한 그 과정을 가속하는 계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의식의 내면에서 자라도록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화를 풀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데 매달리면 에너지가 약해지므로 지나친 분노를 품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질병으로 발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에너지는 곧 힘으로 치유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느낌을 만드는 태도는 자아를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탐구하는 원칙은 건강을 위한 힘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 건강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노먼은 우울증에다 목과 허리에 주기적인 통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성을 봐달라고 했다.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환자에게는 그런 치료를 견딜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치유와 관련해 사람의 힘에 대해 언급했다. 노먼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사람의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무능력하다는 느낌, 자기 아이들을 통제하는 능력에만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여성. 이 여성의 태도가 삶에서 힘이 빠져나가게 한다고 설명했다. 늘 꾸지람만 받아온 아이들은 약하고 의존적이어서 둥지를 나갈 수 없다. 학업에서든 운동에서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성취해도 엄마는 항상 잘못을 지적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지만 오히려 자신은 남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므로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의 연속이었다. 기존 의학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었으므로 노먼은 정신요법, 전기장치에 의한 두개골 자극, 색깔과 광선요법을 포함한 대체의학적인 접근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배를 향한 병리학적인 투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완치할 수 없었다. 나는 대체요법이 성공하려면 환자 자신에게 힘에 대한 내면적인 개념이 꼭 있어야 함을 알았다. 힘에 대한 내면적인 개념이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같은 내면적 에너지와 정서적인 자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 여인은 아이들이라는 외부 원천에서 끌어온 외면의 힘만을 지녔다. 스콧 팩이 거짓말의 사람들과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지적한 대로 자신의 참된 모습과 문제에 대한 자신의 목,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등에 담긴 모든 진실을 똑바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녀를 평가하면서 우리 삶에서 수행하는 힘의 역할과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힘은 인간 경험의 뿌리에 있다. 우리의 태도와 신앙의 양상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힘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관계에서 안전, 힘과 동의어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은 힘을 대변하는 그 무엇, 즉 돈이나 직업이나 승부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아에 대한 느낌이나 힘과 연관된 사람, 즉 배우자나 연인이나 부모, 자식을 잃으면 질병이 생긴다. 말하자면 힘에 대한 관계가 바로 우리 건강의 핵심인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힘의 상징이 있으며 그러한 상징은 몸의 각각의 생물학적인 대응물이 있다. 앞에서 예를 든 치과 의사는 일이라는 힘의 상징을 지녔지만 자기 일을 혐오했기 때문에 나날이 힘을 잃어갔다. 우리의 삶은 힘의 다양한 상징, 즉 돈과 권위, 명예, 미모, 안전을 둘러싸고 구축된다. 우리의 생활을 채우는 사람들과 모든 순간을 만드는 갖가지 선택은 개인이 드러내는 힘의 상징과 표현이다. 우리는 자기보다 큰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도전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거절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제안에 그냥 동의해버릴 때가 많다. 에너지의 상징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힘의 역학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에너지의 정보는 항상 진실하다. 에너지는 그가 진실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말해준다. 우리 몸과 영혼의 시스템은 항상 진실을 표현하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 힘의 갖가지 상징,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상징과 맺고 있는 상징적이거나 실제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의 몸과 직관이 보여주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질병을 훨씬 수월하게 치유할 수 있다.